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맨눈으로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선택에 바른 길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4.13 총선 특집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공약 집중 점검, 경남의 선택은입니다. 각 정당의 대표들을 오늘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새누리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위원협의회장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명욱 경남선거대책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까지도 어느 당에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정말 찍을 사람이 없네 하면서 투표를 포기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마음의 결정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기 나와주신 대표분들께서 아마 아주 설득력 있게 한 표 한 표 호소해 주실 거라고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네 분 모두 선거 지원 유세하고 계신 거죠? 악수도 하고 혹은 이렇게 지나치시면서 이렇게 명함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러면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유권자들, 특히 창원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도 많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또 우리 그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문제나 또 창원시와의 갈등 문제 뭔가 답답함, 깝깝하니까 이번에 너가 단일 안 하면 네. 야권 단일 안 하면은 투표하러 안 간다. 이 이야기를 최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직접 하세요? 직접 합니다. 네. 그리고 단일 안 하면 차라리 오지도 마라. 굉장히 강한 게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큰 사실 부담이었고, 이게 시민들의 바람이고 요구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당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등장한 당이다 보니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녀보면 지금의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너무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시장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원 유세를 가면 시장분들이 다 투표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다가가지 못하고 실망만 주는구나. 사람이 바뀌어야지 정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또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그런 정치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어떤 정당을 바꾸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새누리당 내에 좋은 인재를 새로 영입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도민들의 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네. 우리 지역에 또 특수한 어떤 예를 들어서 도정의 어떤 독선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리고 또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당의 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역할과 기능을 다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서 좋은 어떤 그 대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주장하면서 설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당마다 대표 공약을 들어보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별로 대표 공약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들은 도민 생활이 최우선 또 지역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일 먼저 항공, 나노융합,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조성을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있고 두 번째는 항로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남해안 관광 인프라 확대입니다. 경남 지역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한다면 남해안 일대의 관광 인프라가 확대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북 내륙 철도를 조기에 착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거제에 그 6.25 전쟁 흥남 철수 기념 사패를 추진하겠다라는 대표 공약 5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또 복지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가 초점 맞춰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보호를 통해서 어려운 그 자영업자들의 삶을 장사들을 잘 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반값 임대 주택을 우리가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 급식 문제 같은 경우는 급식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부분을 서로 정치화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우리 이 공약들이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당 공약집입니다.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전문가들로부터 타당과 비교해서 가장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표 공약으로는 힘든 중소기업을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중소기업 공약, 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hunap형 청년 구직 수당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이 당당한 사회를 위하여 여성 감정 노동자 기살리기를 비롯한 여성 공약과 노동회의소 설치 검토를 비롯해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또 청년 고용 할당 제도 도입 등의 노동 공약과 또 어르신 빈곤 제로를 목표로 어르신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및 학업 스트레스 제로를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 또 사회약자에 대한 기회부여, 장애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공약 등이 있습니다. 네, 정의당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사람이 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그건 기본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전체 총생산의 많은 부분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경남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대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막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좀 공정경제 체계가 좀 확립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결국 무상급식의 문제입니다. 네. 다시 원상 회복하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좀 해야 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국민의당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고용 의무 할당제를 한 5% 정도 도입해서 공공기관부터 또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 고용을 5% 의무제를 실시해서 청년 고용을 대폭 좀 확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다 쓰고 있는 휴대폰 그 무선 통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본 요금이 1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폐지를 해서 이동통신사의 부당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공약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은 건강의료보험을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이런 건강보험 그 부가체계를 개편을 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이분들의 특히 어려울수록 삶을 좀 힘듦을 좀 덜어주는 이런 것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각 정당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공약들이 정말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까, 경상남도가 될까 그런 기대가 생기는데요. 이 공약들 다 들으셨으니까 이 공약들에 대해서 지정 상호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두 정당을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받고 또 자기 순서가 되면 또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까요? 두 분한테 공동으로 묻고 싶은데 네. 새누리당 김성준 부대변인과 그리고 또 정의당
여영국 상임위원장께 동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 문제이고 이거는 복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놀랐는데 의무급식으로 공약하고 계시고 우리 이 더민주당 후보들께서도 무상급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다 공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해법은 없는지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각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예, 김종대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아마 도민들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앞장서서 무상급식 중단됐을 때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학부모들이 여기 항의해서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 서명운동까지 전개해서 지금 그 문제가 아마 이번 총선 끝나고 가장 큰 쟁점화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또 우리 그 노회찬 후보께서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떤 단체장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이것을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다. 일명 홍준표 방지법, 무상급식을 회복하고 또 그걸 법제화하는데 제도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새누리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경남 도민들과 또 학부모,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으로 인한 그 마음의 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의 차원의 그 정책은 일관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각 지자체마다의 어떤 재원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그 지자체장과 또 교육감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네.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지역의 그 강기훈 후보께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공약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전에 그 강기훈 후보께서 20대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동료 국회의원들과 또 다른 당 국회의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재원 마련부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영국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산구의 강기훈 후보께서는 아마 지역에서 마당새 국회의원 또 마당새 후보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신대로 또 재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정의당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지정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뭐 급식 문제 나왔으니까 쭉 뭐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성준 새누리당 우리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예. 지금 이제 성산구 출마하고 있는 강기훈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급식도 의무 교육의 한 일환이라며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전에 국가 부담으로 하겠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작년 3월 16일 날, 2015년 3월 16일 날 도당 위원장이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홍준표 지사와 같이 취임 인사 말에서 복지는 선별복지가 돼야 된다 하면서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분명히 좀 했고요. 문제는 이제 3월 24일 날 이분이 또 도밀보 인터뷰에서 저희 노회찬 후보께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좀 법제화하겠다.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 포퓰리즘적 정치가 아닌가 진정성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급식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죠. 불과 3월 24일 같으면요. 불과 한 일주, 2주, 한 10일 전입니다. 이랬던 분이 갑자기 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거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평소에 우리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도당의 그 공식 입장인지 또 어떤 혹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게 된 배경이나 뭐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을 통해서 또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그 우리 홍준표
도정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다라고 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인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무상급식이 전미적으로 시행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는 우리 경상남도 도정의 재원 규모를 봤을 때는 부족하다. 또 그리고 이제 진보 교육감과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은 100%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논리였던 걸로 저는 듣고, 저도 이번에 이제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공약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강기훈 후보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평소의 소신이냐 아니면 급조된 공약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무상급식이 경남 도정이 아니었다라면 이렇게 아마 언론을 타지도 않았을 거고 또 전국의 이슈화 되지도 않았을 거다. 그 당시만 해도 무상급식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고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국회의지만 그렇게 그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홍준표 도정을 보면서 이게 구체화되어야 되겠다. 또 각 지자체마다 이 재원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국가가 부담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1호로 의무급식을 들고 나오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 소신이 바뀐 게 아니라 본인의 그동안의 관심사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봐주시고 그 20대 국회에 강기훈 후보가 입성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꼭 입후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해 주실까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문제인데요. 이 노인 문제는 기존에 지금 우리 노인 세대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노인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어려움과 그 해법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등해서 20만 원 주고 있는데 그걸 30만 원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공약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재원 마련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단계별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돈을 3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16년도에 20만 원 주던 것들을 균등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18년까지 단계별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각 당이 다 관심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같이 모은다고 한다면 이건 제도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노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령화 문제에 있어서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국민의당 차례입니다. 네, 당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기 전에 저도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그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또 좋은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또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당도 역시 비슷한 이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일자리 수단과 또 기간을 확대해서 어르신 일자리 참여를 해서 경제적 보탬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 또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그 질문은 아시다시피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률이 30%였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각 당이 다 지금 공약집을 말을 하고 있는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새누리당 의원님께 묻고 싶고요. 아까 우리 새누리당에는 30%, 또 더불어민주당이 10%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유권자들을 기만한 행위이지 않느냐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국회의원과 또 힘 있는 단체장과 또 힘 있는 정부와 삼위일체가 된다면 예산 확보에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과 국회의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후보자들이 20대 국회에 진출하더라도 꼭 도민들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 역시도 제가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공약만큼은 꼭 실천해서 우리 도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해 네.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이 다 있습니다. 청년 안전망 이래가지고 6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또 청년 공공 일자리 확대 34만 8천 개, 또 실노동시간 단축을 해서 11만 8천 개, 고용 의무 할당제 25만 2천 개, 전체 한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구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재정의 계획이라든지 복지계획, 조세계획 이런 3대 계획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당장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에 우리가 22조 정도 들어갔는데 그 돈은 0.5%만 우리가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한 1,000억 정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1,000억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보면 자본금이 5억 들어가는 그 회사를 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5명의 만약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1,0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의지만 모여진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렇게 이번에 표를 많이 얻어서 좀 이렇게 그 많은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지향하는 서민의 정당 그리고 경제정당 이런 것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취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로 봐져서 우리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좀 지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실까요? 예, 우리 김동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있으시죠? 우리 민주당에서 준비하신 부분이. 이거는 아마 청년 복지 대책에 불과하지 또 일자리 창출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어떤 포퓰리즘이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정당 다 이런 유사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년 일자리나 그리고 또 실업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전가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단순하게 포퓰리즘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애정을 모아서 이걸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당의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이 대다수 저도 수긍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우리 얼마 전에 성남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게 청년구직 촉진 수당에 대해서 카드 발급을 했는데 그 카드 발급이 또 타 용도로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아니라 당장 그 끼워 막기식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이 대목에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더 붙이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이 일들 중에서 그 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그걸 뭐 꽝을 시킨다, 뭐 할인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는 것은 전체로 보면 진짜 극소수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그리고 또 시간을 벌무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해내는 좋은 정책이라고 많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리고 국회에 이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특히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좀 지지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다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정당은 정당의 그 정책이 있을 거고 또 이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번 우리 창원시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죠, 그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그 각 정당에서 아무런 논평 없이 당선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국 의원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해서 참 질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정치 환경은 우리 도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어느 지역은 60% 70%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우리 장원 같은 경우만 해도 잘 나갈 때는 한때 50%, 또 40%. 지금은 워낙 또 이번 공천 파동 등등으로 인해서 뭐 40% 밑으로 약간 좀 밑돌고 있는데 이렇다 다른 다 야당 지지율 합층보다 많단 말이죠. 이런 조건에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 선거가 아니라도요. 힘이 약한 사람들끼리 좀 연대를 해서 하는 건 그냥 기본 살아가는 상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창원 시민들뿐만 아니고 경남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현장에 나가면 단일 안 하냐, 단일 안 하면 오지 마라, 단일 안 하면 투표장 안 가겠다. 이게 저희들이 만난 유권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요구를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막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요구를 실현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그 뭐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유권자라는 부분들은 그 여야를 가지지 않고 전체를 우리 유권자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만났던 유권자들은 아마 그 단일화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었을 거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유권자들은 왜 선거 때만 되면 그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꼭 그럴 것 같으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당대당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후보자들끼리 그 당시에 연대를 하든지 꼭 선거철만 해오던 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고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당대당끼리 어떤 연대는 조금 우리 유권자들이나 저나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일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분권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 입장에서 사실상 그 가치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진짜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생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정치 행위가 우리 사회에 우리 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진정하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비난만 할 내용이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구가 창원 성산이다 보니까 국민의당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산구에도 후보가 출마해가 있습니다. 뭐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심상정 지금 정의당 대표께서 출마하고 있는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같이 출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은 어떻게 단일화를 하실 건가요? 뭐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뭐 당대당 연대는 불가한 걸로 또 그렇게 뭐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후보자가 하는 연대 단일화는 후보자 자신에게 저희 당은 맡기고 있거든요. 네, 네.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감시자들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투표를 할 겁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 꼭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 의무니까 투표 열심히 해야죠. 뭐 누굴 찍어줘도 찍어줘야지. 누가 돼도 될 거니까. 네. 좋은 삶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번에는 꼭 그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봅시다. 단순히 한 5분 정도면 참여해도 되는 거니까 그 참여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래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표 꼭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내일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별로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남은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건과제 해결이라던가 또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이제 도민들이 실망한 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표를 호소하는 것이 명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우리 도민들께 또 부족한 부분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 저희들의 능력 있는 후보들이 아마 국회에 진출한다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민들을 대변하고 또 도민들의 같은 눈높이에서 도민들을 이해하고 도민들 곁에 다가갈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 지역구의 모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를 제가 만났었습니다. 저 역시도 새누리당이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은 조금 그만했었던 것 같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면 제가 선거운동하는데도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이번 20대만큼은 정말 겸손하게 네. 또 지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꼭 펼치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 정권 또 홍준표 도지사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야당은 뭘 했느냐, 무능한 야당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지역 예를 가지고 조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지역의 도지사 그리고 또 시장님들, 국회의원님들께서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약속했던 것,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숫자가 있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어떤 총선을 통해서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뽑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과 그런 노력이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마지막까지 이슈였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의 연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아마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야권 단일화로 현 정부 심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방법론에서 소위 사표라는 것으로 제3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 한국 정치를 비틀어 왔습니다. 제1야당이 절대 선입니까? 저희 국민의당은 양당 기득권 타파로 기치로 장당이 되었습니다. 당당히 정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자력으로 제3당 원내 진입에 당당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창원 성산 출마로 큰 경남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철새 정치인이 아니냐, 낙하산이 아니냐, 지역에 연고가 없다 이런 비판도 사실 있거든요.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개막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은 철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철새가 제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비는 흥부에게 아주 그 복을 많이 가져준 박씨를 물어준 그런 제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하시고 있고요.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느 계층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회찬 후보는 노동자가 있는 어느 곳이든 서민들의 삶에 애환이 있는 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자기의 지역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새라는 그 논쟁은 좀 상대 후보가 또 상대 후보를 하나의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데 좀 불과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냐. 네. 오늘 각 당의 또 공약 또 뜨거운 토론 열기를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내일 총선 투표장으로 향할 우리 유권자 분들께 사실 투표율도 참 중요하거든요. 투표 동료 또 우리 당을 찍어달라는 한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경남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훌륭한 후보를 저희들은 임명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름을 단 후보들의 진정성을 지역민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공감해 주실 때까지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도 한결같이 믿음을 주고 도민들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또한 몇 시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정책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결과 앞에 승복할 줄 아는 공명선거를 다짐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다 희망 가득한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깨끗한 선거, 참된 일꾼을 뽑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새누리당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의 후보들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당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음지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쭉 살아온 그런 능력 있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행정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체성과 그 지역의 아픔에 늘 함께 해왔던 우리 후보,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면 어르신들은 손자와 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허무대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취직이 돼서 좋고 그리고 주부들은 콧노래 부르면서 밥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표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앞날의 희망찬 내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당의 마지막 당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창당된 지 이제 2개월 남짓되었고 경남도당은 겨우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이다 보니 준비도 소홀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창당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즐겁고 당당하게 선거에 임해왔습니다. 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에 투표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강고한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 기득권 담합체제를 타파해야만 합니다. 익숙했던 과거의 1번, 2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3번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좋은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꼭 4년마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린 척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새누리당을 선택해 주시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정의당과 노회찬을 비롯한 야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를 막아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또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이런 공정경제를 원하신다면 노회찬과 정의당, 야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와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원상 회복돼야 하고 또 이것이 법제화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의당과 노회찬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당 독점 구조는 오만과 독선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찬 후보와 정의당을 꼭 선택해 주셔서 우리 경남의 새로운 변화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운동에 다들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목표하시는 바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제대로 낼 수 있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선 조금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조금 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새로운 장을 열 20대 국회의원 제대로 된 일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감시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